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랑혜 언니입니다. 지난주 쇼파 상세 페이지 인트로 부분, 이 부분을 만들었었죠. 이 부분에 이어서 오늘은 이 옵션 부분이랑 그리고 그 밑에는 의문문 형태로 된 브랜드 소개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지난번에 처음 시작할 때처럼 이 부분에다가 들어갈 영역을 미리 잡을 거예요. 한번 예제 한번 볼까요? 자, 단락과 단락 간의 높이, 자, 이 부분. 요 높이, 다시 말해서 이 하이트는 150에서 160 픽셀 정도 띄워서 이미지가 들어갈 구역을 도형 툴로 잡아준 후에 지난 영상 내내 활용했던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서 연출 이미지를 넣고 옵션 설명을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자, 다시 포토샵으로 돌아와서 단락과 단락 간의 높이는 150에서 160 정도 띄운다고 했죠? 그러니까 155 정도로 한번 잡아볼게요. 하이트 155. 자, 딱, 아이고. 레이어가 잠겨 있었네요. 자, 딱 요 끝에 오게끔 한 다음에, 자, 얘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갖다 놨습니다. 자, 여기부터 영역을 잡아줄 거예요. 지금 저는 155 픽셀로 잡았는데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정도는 여백이 있어줘야 모바일로 이 상세 페이지를 확인했을 때 너무 따닥따닥 갑갑한 느낌이 없이 술술 읽기에 좀 시각적으로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말한 이 수치일 필요는 없고요. 작업하시면서 딱 적당하고 예쁘다 싶으신 정도로 단락 간의 높이를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아뒀으니까 도형 툴로 클리핑 마스크 이미지가 들어갈 부분을 영역을 잡아볼게요. 자, 하이트는 550 정도 하고 위스는 한 680 정도로 되는 직사각형 하나를 만들어주고요. 이 사각형 레이어와 배경 동시에 잡고 정렬 한번 해줄게요. 가운데 정렬 한번 해주고, 자, 그리고 이 레이어, 이 사각형 레이어 안으로 들어가야 할 연출 이미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위치시켜 놓고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마우스 두고 Alt 누른 채로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은 자, 마스크가 씌워졌습니다. 이미지 크기 조정 좀 할게요. 이미지 크기는 대략 예제처럼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위치시켜 두겠습니다. 자, 처음 보여드렸던 예제 이미지와 비교 한번 해볼게요. 연출 이미지가 이렇게 똑같이 들어갔고 이 위로 글이 들어갈 박스가 이렇게 있고 문안이 들어가네요. 자, 그럼 다시 포토샵 돌아와서 우리 도형 이미지로 박스를 먼저 이렇게 생성을 하나 해줄게요. 색상은 우리 예제처럼 밝은 회색, 밝은 그레이로 톡 하고서 하나 만들어줄게요. 사실 요거보다 좀 더 밝아도 될 것 같은데 더 밝아지면은 눈에 잘 이렇게 설명하기에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요 정도 밝기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배경이랑 레이어 동시에 잡고 가운데 정렬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너비는 이제 보니까 좀 더 넓어져도 될 것 같아요. 자, 요 정도의 위치 시켜놓고 우리 위쪽에 예제랑 똑같이 요 검은색 디테일 하나 넣어줄게요. 이 위로 똑같이 박스 하나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저는 요 레이어 하나 복사해서 요거를 이렇게 줄여줄게요. 대충 높이는 한 10에서 12픽셀? 10픽셀로 갑시다. 10픽셀로 해서 컬러는 2222 이렇게 두꺼운 선 하나를 넣었습니다. 자, 이제 텍스트를 가져와 볼게요. 텍스트는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텍스트 먼저 쫙 복사해가지고 위치를 먼저 시켜둘게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폰트 준비를 해왔고요. 대충 위치를 시켜봤어요. 자, 여기서 이제 글자 사이즈와 색상을 조정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컬러 옵션이라는 부분은 우리 폰트는 에스코어 드림 폰트의 두께는 미디움으로 해서 볼 거예요. 자, 비교해 보시면
너비가 훨씬 더 넓죠. 요 자가는 한 100 정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100보다 더 가도 될 것 같아. 한 200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0 정도면 되겠네요. 200에 폰트는 20포인트로 갑시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이제 그레이 컬러라는 글자가 들어가는데요. 이 텍스트는 폰트 크기는 85포인트에 우리 글자는 자체는 우리 스웨거라는 폰트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얘가 좀 자간이 더 좁아 보이네요. 예제보다 자간을 좀 더 넓혀서 예제랑 비슷하게 만들어 봅시다. 자간은 보니까 한 10포인트? 10포인트 정도 준 것 같아요. 저거 보니까. 10포인트 정도 주고, 그리고 밑에 자체는 제가 봤을 때 한 22포인트 정도 줬던 것 같고, 나눔 스퀘어. 저는 본문에 가장 많이 쓰는 폰트는 나눔 스퀘어예요. 나눔 스퀘어의 레귤러 한번 비교해 봅시다. 레귤러 맞는 것 같고, 여기는 한 33? 너무 많이 줬나요? 30포인트? 행가는 32포인트가 좋겠네요. 행가는 32포인트에 글자가 너무 따닥따닥해 보이니까 자간을 마이너스 10으로 수정을 해줍시다. 자, 그리고 요 레이어 4가지 동시에 누르고 가운데 정렬 한번 해줄게요. 자, 이제 폰트랑 컬러는 예제랑 비슷하게 맞춘 것 같고요. 이제 폰트 컬러를 조정을 해봅시다. 자, 메뉴에 있는 컬러 옵션 부분은 우리 한 333333 그리고 아래 거는 좀 더 낮아져도 될 것 같아요. 한 5555로 갑시다. 요 정도 한 다음에 요 그레이 컬러, 요 부분은 우리 컬러 색깔이랑 좀 비슷하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컬러 색깔을 여기에서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요 정도 그레이에다가 요렇게만 두면 또 심심하니까 우리 여기 효과 들어가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게요. 자, 먼저 각도는 0%준 다음에 컬러를 지정해 볼게요. 자, 불투명도 이쪽 맨 왼쪽은 0%줄 거고요. 맨 오른쪽은 100%로 줄 거예요. 그래서 맨 오른쪽은 우리 원래 이 색깔보다는 살짝 짙은 색으로 해서 보면은 자, 어때요? 약간 미묘하게 일로 가면서 샤라락 하고 좀 더 짙어지는 느낌이 나죠. 근데 좀 더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요 앞부분이 좀 더 밝아도 될 것 같아서 요 정도 효과를 줘볼게요. 그리고 우리 제품 컬러 색상을 이 위에 도형 툴로 이렇게 동그랗게 넣어주겠습니다. 동그랗게 해서 요 정도, 요 중앙 색깔로 콕 집어서 넣어줍시다. 컨트롤 T 누르고 딱 가운데 오게끔 맞춘 다음에 이 두 레이어는 잠궈두고 얘네끼리 전부 다 배경이랑 가운데 정렬 맞는지 한번 확인해 줄게요. 자, 가운데 정렬이 됐습니다. 자, 예제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얼추 비슷하게 지금 거의 똑같이 됐어요. 자, 그럼 요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방금 만들었던 요 부분 레이어 전체 다 선택해서 컨트롤 G 눌러서 그룹화 시킬게요. 옵션 1번입니다. 자, 요 옵션을 하나 더 복사해서 얘 이름은 옵션 2예요. 옵션 2라고 만들어 놓고 자, 가이드라인을 50픽셀 밑에다가 만들 거예요. 높이 50 해가지고 이 옵션 2를 그대로 끌고 와 봅시다. 그대로 끌고 와서 여기서 이 이미지 우리 안 쓸 거잖아요. 이 이미지 갈아 끼워야 되니까 이거 지우고 옵션 2 그대로 짠! 요게 지금 높이가 50이었죠? 요 위에 옵션 1과 옵션 2의 간격을 50픽셀 정도 두고 위치시켜 놨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그린 컬러에 대한 이미지와 문안을 넣어 볼게요. 자, 컬러 옵션 텍스트 그대로고요. 그린 컬러로 이 부분 텍스트 바뀌고 밑에 그린 컬러에 대한 내용도 바꿔줍니다.
이미 우리 텍스트 컬러랑 텍스트 이제 폰트 그리고 텍스트에 대한 사이즈가 다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글만 수정을 해주면 되고 이 부분에서 우리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바꿔줄 거예요. 근데 이 컬러는 우리 이제 연출 이미지를 먼저 넣고 연출 이미지에 알맞는 컬러로 우리 한번 바꿔봅시다. 자, 클리핑 마스크를 넣을 도형 이미지 클릭하고 이 레이어 바로 위에다가 클리핑 마스크 넣을 이미지 불러올게요. 자, 가져왔습니다. 위치시키고 요 레이어와 요 레이어 사이에 마우스 두고 Alt 누른 채로 클릭해주세요. 자, 클리핑 마스크가 씌워졌죠, 또. 이미지 크기 조정 한 번 더 할게요. 슉 늘려서 짜잔 위치를 시켜보게요. 엔터 해가지고 위치를 시켰습니다. 자, 마치 방금 전에 같은 상황을 본 것 같은 건 기분 탓입니다. 데자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 컬러명 부분 이제는 그린 컬러니까 컬러 색상은 밝은 초록색으로 갑시다. 이 쇼파에서 밝은 부분 스포이드로 방금 찍어가지고 컬러를 줬고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들어가가지고 요 맨 끝에 색상을 우리 여기서 쇼파에서 짙은 초록색. 근데 너무 짙으면은 좀 안 예쁠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짙은 색 골라가지고 확인해서 요걸로 확인 해가지고 우리 예제처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효과를 줬습니다. 데자뷰 아니에요. 여기서 한 거 여기서 한 번 더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자, 도형 툴 색깔도 바꿔야겠죠? 도형 툴 더블 클릭해가지고 컬러를 바꿔줄 건데 너무 여기서 그대로 쓰면은 색깔이 좀 못생겼으니까 찍은 상태에서 좀 더 괜찮은 색깔로 이렇게 움직여서 피커 움직여가지고 컬러를 지정해 줍시다. 근데 이 색을 2주 연속 보니까 물에 불린 미역 색깔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 가구 상세 페이지 시리즈는 빨리 끝내고 좀 예쁜 색깔로 된 화장품 상세 페이지 같은 거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예제랑 다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윗부분 후딱 만들었고 이 아랫부분은 더 빠른 시간 내에 요거 위에 걸 복사해서 만드니까 더 빠르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 밑에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의문문 형태로 된 브랜드 소개 페이지입니다. 자, 벌써 옵션 부분은 끝을 냈고요. 이번에는 의문문 형식으로 된 기업 소개, 브랜드 소개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일단 이 의문문 이 기획의 의도는 고객의 관심 유발 그리고 주요 특징을 강조하기도 하고 페이지의 전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를 넣고 이제 시선을 끌어잡을 수 있도록 텍스트 대비가 좀 나도록 폰트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넣어줄 건데요. 요것도 제가 미리 텍스트를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위에 옵션 부분은 지우고 여기부터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제가 아까 단락과 단락 간의 사이는 155로 맨 처음에 맞췄어요. 150에서 160으로 하자고 하면서 155로 맞췄어요. 여기서도 155 해서 딱 갖다 놓고 똑같이 단락을 착 해서 여기부터 이제 단락을 시작해 볼 거예요. 자, 레이어 한번 정리를 다 해주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자, 텍스트는 준비해 온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볼게요. 텍스트, 자, 이렇게 tek스트를 지금 다 불러왔어요. 근데 지금 컬러가 우리 기본 설정돼 있던 게 초록색도 미역색이라서 이거 222 치고 엔터. 글씨 크기는 24. 폰트는 나눔 스퀘어로 해놓고 봅시다. 자, 왜 인테리어 쇼파를 선택해야 할까? 이 부분 잠시만요. 지금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너무 복잡하네요. 위치를 먼저 대략적으로 톡톡 잡아놓고 다시 시작을 해봅시다. 착, 착, 착.
자, 요렇게 기획이 들어갈 거고요. 크게. 봅시다. 자, 예제 보시면 여기 지금 배경이 흰 컬러고 여기 살짝 밝은색 그레이 컬러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배경으로.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 브랜드 소개가 들어갈 부분에 회색깔 배경을 넣어줄 거예요. 회색깔 배경을 대략 요 정도 되게 해서 맨 밑으로 레이어를 옮기고 배경이랑 같이 잡고 정렬, 가운데 정렬 한번 해줍시다. 그리고 컬러 색깔은 최대한 있는 듯 없는 듯한 밝은 그레이 컬러로 하고 배경은 움직이면 안 되니까 레이어를 잠가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높이 155짜리 사각형 하나 만들고 여기 가이드라인 착 잡은 다음에 요 텀 155 픽셀 아래에다가 글자를 이제 입력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시선을 잡아 끌 수 있도록 요 타이틀 부분은 텍스트 대비가 좀 나도록 폰트 사이즈를 조정해 볼게요. 자, 맨 첫 문장 요거는 한 36에다가 나눔 스퀘어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36에다 나눔 스퀘어 엑스트라 볼드 정도 된 것 같은데 비율 요 정도 맞는 것 같고요. 약간 뭐가 다른가 했더니 이게 지금 플러스 10으로 돼 있었어요.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 것 같고 컬러는 아마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222 컬러 지정을 해줘 볼게요. 222도 좀 짙은 것 같다. 333 해서 지정을 해서 다시 봐볼게요. 333 정도 된 것 같고 요 밑에 폰트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나눔 명조 나눔 명조였던 것 같아요. 나눔 명조 엑스트라 볼드 해서 플러스 10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가 훨씬 더 지금 예제는 대비가 커요. 요거를 한 110 정도 키워볼게요. 110 정도 키우고 자간은 한 125? 120? 행간이죠. 자간이 아니라 115 행간은 115 정도 됐던 것 같네요. 행간 115로 해서 위로 착 붙었나요? 착 붙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예제랑 지금 사이즈는 전체적으로 맞는 것 같죠? 오케이. 이 정도로 해두고 그냥 바로 글씨가 사실 나와도 깔끔하기는 해요. 바로 글씨가 나와도 깔끔하긴 한데 저는 그냥 예제처럼 포인트로 간결하게 짝대기 하나를 이렇게 슉 넣어줄게요. 자, 가로 사이즈는 1픽셀이고요. 컬러는 우리 위에 있는 요 초록색이랑 같은 컬러로 피커 찍어서 요 레이어랑 배경 레이어 동시에 찍고 가운데 정렬 톡 해줄게요. 예제보다는 좀 세로 길이가 더 긴 것 같죠?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포인트 간결하게 넣어줬고요. 이번에는 브랜드 슬로건과 그리고 제품명을 넣을 거예요. 이 제품명 우리 인테리어 소파라고 인트로 만들 때 말씀드렸었죠? 자, 요것도 2개 우리 가운데 정렬 한번 해주고 자, 이 슬로건에서 우리 예제랑 비교했을 때 강조되어야 되는 볼드 처리되어야 되는 부분 찾아서 엑스트라 볼드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자간은 우리 마이너스 10 정도로 주고 얘 폰트는 한 30포인트 되는 것 같네요. 30포인트 맞는 것 같아요. 30포인트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인테리어라는 텍스트가 소문자로 들어갔는데 예제에는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싹 다 지우고 대문자로 쓸 필요 없이 여기 폰트 이거 문자 조절하는 데 가면은 요렇게 된 게 있어요. TT 딱딱 붙어 있는 거. 요거를 한번 탁 눌러주면 요 모든 글씨체가 대문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폰트는 꽤나 컸던 것 같아요. 한 80포인트로 바꾼 다음 이제 이 폰트를 찾아볼 건데 제 기억에는 이 폰트가 어디 봅시다. 요거다. 요 폰트로 제가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놓고 보니까 80 너무 크죠? 70으로 줄여볼까요? 70 사실 70은 또 너무 작아진 것 같아요. 72 72 다시 73 아니다. 72가 낫겠네요. 72로
하고서 행간 한번 맞춰주고, 컬러는 지금 보니까 이 위에처럼 초록색으로 하긴 했어. 초록색으로 하긴 했는데 우리 아까 이 옵션 부분에서 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효과 준 것처럼 얘도 심심하지 않게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줘볼게요. 옵션 설정 값은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게 이 부분이어서 설정 값이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주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우리 이 부분 줬던 값처럼 똑같이 설정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꺽쇠 부분은 말 그대로 꺽쇠예요. 우리 이렇게 도형으로 뭘 만든 게 아니라, 물론 도형으로 만들어서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도 되는데 저는 이걸 예제로 쉽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꺽쇠에 텍스트 쳐서 이렇게 맞춰서 제작을 해볼게요. 요 정도 하고, 요 정도 하고서 쇽 해놓고 하나 둘 셋 넷,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짜잔, 금세 또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요것과 요거 간격은 43픽셀로 위아래 간격, 여기 간격 한번 맞춰줄게요. 그리고 요 조그마한 삼각형 한번 만들어 봅시다. 도형툴 꾹 눌러서 다각형 도구 눌러서 클릭하면은 면의 수 3, 픽셀은 100픽셀 해놓고 여기서 조절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도형 컬러는 222 하고서 컨트롤 T 눌러서 회전시키고 가운데 오게끔 촉 놓고서 이렇게 조정을 해봅시다. 엔터. 사이즈 요 정도 되는 것 같죠? 사이즈 요 정도 되는, 사실 좀 더 작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요 정도로 넣어볼게요. 그냥 일단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요 정도 넣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브랜드에 대한 간단한 소개글을 간략하게 들어왔어요. 요거는 폰트를 우리 자가는 한 -10 그대로 주고, 폰트는 한 30 정도 키워줍시다. 그리고 우리 요거는 한 40포인트 줘볼까요? 40포인트 주고, 자, 요렇게 설정값 조정해 놓고, 이번에는 두껍게 남아야 되는 부분은 볼드, 그리고 얇게 남아야 되는 부분은 라이트로 해서 조절을 해볼게요. 자, 다시 볼드, 이곳은 라이트 하고, 밑에 들어가는 신스 2019, 이 부분은 우리 아까 이용했던 나눔 명조 갑시다. 나눔 명조로 해서 자가는 확 켜볼까요? 한 100 정도로 해서, 폰트는 한 20포인트? 20포인트 한 다음에 볼드 정도 줘볼까요? 그리고 폰트 컬러는 확 낮춰볼까요? 한 5도 너무 저거 하구나. 999로 갑시다. 999로 해서 방금 전에 만들었던 부분 쫙 클릭하고 레이어 선택하고 배경이랑 함께 눌러서 가운데 정렬 시켜볼게요. 짜잔, 벌써 요만큼이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위치를 좀 조절해 보면서 여기 간격과 여기 간격 동일하게 70몇 포인트로 지금 맞춰놨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요 하단만 만들면 우리 오늘의 이 영상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요 밑에는 우리 4가지 키워드가 들어갈 웜 도형을 이렇게 4개를 만들고 정렬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탁탁탁탁 들어가고 그 텍스트에 맞는 아이콘들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자, 먼저 동그라미 원형 도구로 촉, 쇽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클릭하고 컬러 색깔은 탁 해서 초록색 중에 조금 괜찮아 보이는 거, 조금 밝은 거, 우리 지금까지 한 컬러 중에 가장 밝은데 약간 초록색 띄는 요 정도 컬러가 좋겠네요. 그리고 요 4가지 레이어, 4레이어가 다 선택된 상태에서 정렬해서 가로로 분포, 요거를 눌러주면
간격이 동일하게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요 4개의 레이어 선택된 상태로 컨트롤 T 눌러서 가운데로 쇽 옮겨줄게요. 크기는 예제 보니까 좀 더 커져도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요 정도 키우고 엔터 해봅시다. 그리고 요 각각의 텍스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쇽. 자, 우리 텍스트 보면 접착제에 무라는 한자어가 들어가 있는데 얘가 지금 나눔 스퀘어예요. 근데 나눔 스퀘어는 한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한자 부분은 클릭해서 드래그 해둔 다음에 한자가 지원되는 폰트를 선택할 건데 저는 일단은 나눔 고딕으로 해서 설정을 해볼게요. 나머지 폰트는 우리 볼드체로 갑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요 나눔 고딕 볼드랑 나눔 스퀘어 부분도 볼드로 해서 설정을 해줬고요. 요 각각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요 아이콘들은 요렇게 준비가 미리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대로 요 4개의 아이콘 불러봅시다. 착착착 엔터 눌러서 위치시키고 요거 각각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접착제 무 부분에 접착제 아이콘 여기 쇽 넣어줄 거고요. 자, 요거는 뭐죠? 옷장 모양이죠. 옷장 모양의 아이콘은 고급 가구라는 부분에 이렇게 쇽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죠? 요거는 자연주의 아이콘 같죠? 자연주의 아이콘도 여기에 쇽 크기 조절해서 넣어줄 거고요. 요거는 딱 보니까 뭔가 견고하게 설계를 했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쇽 돌려서 쇽쇽 넣어줄게요. 자, 넣었습니다. 한 번 더 정렬 한번 맞춰주고 각각 가운데 정렬 샥샥 맞춰줄게요. 가운데 정렬 샥샥 맞춰줬고 지금 예제랑 계속 비교해서 보니까 뒤에 원도 좀 더 흐릿해져도 될 것 같아요. 투명도를 한 80으로 낮춰줄까요? 아니다. 더 낮춰도 되겠다. 60으로 낮췄고 요 아이콘 모양들은 우리 컬러를 줘봅시다. 아이콘 레이어 다 선택된 상태로 컨트롤 G 눌러서 그룹화 시킨 다음에 이 그룹에서 효과 들어간 다음에 색상 오버레이 들어가 보세요. 색상 오버레이 들어가면은 컬러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빨강을 선택하면 다 같이 빨강이 되는 거고 우리는 요 컬러 어떨까요? 별로네요. 요 정도인데 살짝 더 회색이 많이 섞인 녹색? 요 정도 어떨까요? 촌스러운가요? 요 정도로 한번 가봅시다. 자, 요 색깔로 해서 확인 누르면은 다 같이 한 번에 컬러가 입혀졌어요. 자, 근데 우리 접착제 무라고 했는데 접착제가 들어간 것 같죠? 그러니까 요것도 여기에 이렇게 안됨, 금지임 그런 느낌의 표시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동그라미 도형 툴로 쇼쇼쇼 해서 두께 한 5 정도 해서 여기 요쯤 위치가 되게 가운데 정렬 착착 해서 가운데 오게끔 만들어 볼게요. 좀 더 두꺼워도 될 것 같기도 해요. 한 7 좋습니다. 두께는. 자, 그리고 선 도구로 슉 해서 착 넣었어요. 그리고 우리 요거의 높이도 마찬가지로 7 줘봅시다. 아까 우리 이거 두께 7 맞았죠? 요거 두께 7픽셀. 요것도 지금 높이가 여기서 보면은 하이트가 7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요 짝대기 레이어랑 요 원 레이어 가운데 정렬 착착 맞춰주고 레이어 부분에서 오른쪽 누른 다음에 레이어 레스토어 눌러주세요. 레스토어 된 상태에서 오른쪽 다시 누르고 레이어 병합 눌러주세요. 병합하면은 짠! 여기 이렇게 하나짜리 레이어가 돼요. 그럼 여기서 컨트롤 T 누른 다음 쉬프트 누른 상태로 45도 기울여 줄게요. 그 다음에 엔터. 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서 컨트롤 T 누르고 쉬프트 누른 채로 회전 45도 하고 엔터 해서 자리를 위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지금 투명도가 뒤에 이 레이어가 비치도록 확 낮춰져 있어요. 지금
요 정도? 50 정도 줘봅시다. 50 정도 주고 우리 아까 얘네들 색깔 입힌 거, 요 색상 오버레이에서 색깔은 조금 더 어두워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요 정도? 요 정도 캄캄해져도 될 것 같고, 자, 얘네들은 조금 더 높이를 조절을 해봅시다.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것도 우리 좀 더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조절해보고, 그리고 가운데라고 할지라도 좀 더 가운데스럽게 자리도 좀 조절을 해보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싹 봐볼게요. 자, 어떤가요? 자, 우리 그리고 여기 이거 중요한 거. 마무리를 해야죠. 마무리. 밑에 단락과의 간격도 155픽셀 도형 만들고 맨 마지막 부분과 착 붙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여기 잠가놨던 배경 레이어에 잠금을 풀어준 후에 컨트롤 T 누르고 자, 간격을 155픽셀로 맞춘 다음에 이거 지워버릴게요. 짜잔. 그리고 요만큼 우리 방금 만들었던 의문문 형식의 브랜드 소개 페이지, 요거 레이어 지금 전체 다 선택됐는지, 그리고 아까 그룹화 시켰던 것도 선택이 됐는지 확인하고, 전부 선택이 됐으면 컨트롤 G 해서 그룹화 시켰습니다. 그룹명은 브랜드 소개라고 해둘게요. 자, 오늘은 지난주 영상보다 훨씬 간단하고 깔끔하게 금방 만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요 브랜드 소개 아래에 올 요 제품에 대한 소개와 특장점들을 나열하는 이제 포인트 1, 포인트 2 이렇게 나열되는 페이지를 만드는 영상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